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주 동지역과 오송, 오창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전국적인 해제 요구에 정부가 화답을 한 것인데 규제 완화 이후에도 최근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동지역과 오송, 오창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대출 규제에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면서 2년여 만에 청주시의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주택 거래량이 900여 건에 그치면서 무려 80% 감소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3차례나 조정지역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높은 청약 경쟁률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주시는 이미 7개월 연속 조정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달쯤 조정지역에서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인데 국토교통부가 어제 해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에 대해 조정지역 지정을 모두 필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에 놓여 있고 주택 거래량도 줄고 있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번 정부 때 잘못했던 게 핀셋 규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핀셋 하다 보니까 몰려다녔잖아요. 지금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체를 다 풀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그리고 고금리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벼 수확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제값 받기는커녕 쌀을 수확해도 보관할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휴암동의 한 농경지입니다. 나달 굵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지만 농민의 시름은 깊습니다. 올해 쌀 생산비는 몇 배나 더 들었는데 쌀값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5일 20kg 산지 쌀값은 41,1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농자재 값은 100%, 200%씩 오르고요. 그리고 면세유도 한 200%씩 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벼값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 45년 만에 이게 최대치로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지만 보관할 창고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미국 처리장마다 2021년산 벼 9곡을 처분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들일 여력이 없는 곳도 많다는 겁니다. 쌀 소비 저하로 인해서 현재 민간 RPC들은 작년 수매 물량의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올해 충청북도의 쌀 재고량은 12,000여 톤. 충북 농민 대표자들은 농촌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2022년산 벼 재고량 적시 전량 매입하라. 중단하라. 농민들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를 넘어서면 자동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타작물 재배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일단은 논에다 타작물 재배도 해야 되고 옛날에 없애졌던 변동형 집불자 같은 거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만이. 농민들은 정부의 늑장 대처가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며 오는 28일 청주시 농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책을 쫓는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 때문에 추적에 애를 먹었는데요. 차량은 똑같은데 번호판이 매일같이 바뀌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태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번호판이었고 이들 번호판은 마약 판매뿐 아니라 뺑소니 사고 등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태국인 A씨의 집에 들이닥치자 상자 속에서 수십 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쏟아집니다. 모두 태국에서 위조돼 옷이나 청소용품 택배로 위장돼 밀수입된 번호판들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된 것만 110여 개. 그동안 이들 번호판은 각종 범죄에 활용됐습니다. 지난 7월 괴산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고와 지난해 12월 음성에서 사람을 친 뒤 달아난 차량 운전자 모두 A씨로부터 사들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유통에도 위조 번호판은 사용됐습니다. 번호판을 사들인 사람들은 모두 이른바 대포차를 쓰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단속을 따돌리거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마약 판매책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 3개월간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을 검거하였고 경찰이 적발한 24명은 모두 태국인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유통책 A씨와 마약 판매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번호판 구매자 2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아직 회수하지 못한 번호판 80여 개의 구매자들도 쫓는 한편 태국 현지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학생들에게 동급생을 때리도록 지시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교사는 지난 3월에서 6월 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어제부터 제한 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출마 예정자 등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음성 품바축제가 3년 만에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축제 현장인 음성군 설성공원에 모인 주민들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입니다. 공구를 이용해 기초 작업을 단단히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치니 움막과 화장실 등을 뚝딱 완성합니다. 품바축제 행사 중 하나인 움막짓기 대회인데 9개 읍면 주민이 과거 거린들의 보금자리를 저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정말 비만 가릴 수 있고 바람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면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했던 옛날을 한번 우리가 회상해보면서 만든 거죠. 오후부터 시작된 품바축제의 꽃 품바공연. 전국 최고의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첫날부터 객석이 관광객으로 꽉 찼습니다. 앞으로 닷새 내내 메인 무대와 천변 무대 두 곳에서 여러 공연이 진행됩니다. 품바 따라가고 저기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재미났고 제 재미났지 뭐. 그래서 한번도 와요. 한번도 와. 할 때마다 골라 걸러서 한 2, 3년 안 했잖아. 이번에 한 달에서 오늘 온 거예요. MZ세대가 품바축제에 관심을 갖고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한 래퍼 캠프 페스티벌의 본선은 축제 사흘째에 열립니다. 가수 홍진영과 유지광, 범키, 레원 등의 축하 공연은 관광객의 흥을 한껏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음성 품바축제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축제입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품바와 함께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축제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의 감동과 웃음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음성 품바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2022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해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선 낙화장 전수자 김유진 씨 등 22명의 무형문화재의 작품과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시민들의 작품 400여 점이 함께 전시돼 전통 공예를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금속과 도자 등 전통공예 5개 분야에 대한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충주시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청면 송강리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287억 원을 투입해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충주시는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산적지구 내 교량 16개를 재가설하고 소하천을 정비하는 등 수해 위험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3년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에 청주 오창저수지와 괴산 쌍곡계곡, 음성 맹동저수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192억 원을 들여 오창저수지에는 8km, 쌍곡계곡은 7.7km, 맹동저수지에는 17.6km 구간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최시혁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충북지원특별법 입법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청주 출신인 최 교수는 국회 행정법무 담당관과 예결위 입법조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과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